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티네 콘서트 클래식 품격 콘서트 드디어 이제 8월 공연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을 보면서도 정말 선수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이런 더운 날씨에 저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더우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공연장에 오셔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 멀리 못 가시고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세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 그리고 재즈라는 주제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첫 곡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활동한 뉴욕을 중심으로 뉴욕 필하모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휘를 하신 지휘자님이십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우리는 영상으로 이분을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그리고 또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작곡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작이 바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였는데요. 1957년에 뮤지컬로 만든 곡이고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61년에 4년 뒤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영화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적응을 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뮤지컬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보면 또 시대 차이가 많이 느껴져서 과거의 뮤지컬이구나. 하지만 음악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주가 되고 또 요즘에도 고전 뮤지컬로 공연도 가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사는 원래 뮤지컬 작사가로 유명한 스티브 손드하임이 맡았었고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를 이탈리아 베로나가 아닌 뉴욕을 배경으로,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민자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 이른바 샤크파, 그들의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또 폴란드 사람들이 와 있는 제트파, 이 두 조직이 싸우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대신에 이름은 토니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곡에는 마리아라는 곡도 있었고요. 또 투나잇 같은 아주 유명한 곡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로미오와 줄리엣은 클래식 음악에서 굉장히 여러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페라에서는 구노의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로메오와 줄리엣라고 불러야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벨리니가 오페라로 캐플럿과 몬테규가를 이탈리아어로 카플레티가와 몬테기가라는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주될 발레 음악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프로코피에프가 작곡을 했는데요. 프로코피에프는 봄의 제전으로 유명한 스트라빈스키보다는 9살 아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쇼스타코비치보다는 14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와 쇼스타코비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17살에 현대음악 모임에서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또 과감한 화성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당시에도 지금도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라고 하는 음악이었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대음악의 극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음악 중에서 자신이 이 발레에 사용했던 음악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 모음곡을 무려 3번이나 만들었습니다. 7곡씩 모아서 1, 2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6개를 모아서 마지막 3번도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모음곡, 두 번째 모음곡에 있는 곡들 중에 5곡을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곡을 연주할 텐데요.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은 2번 모음곡의 1, 2번입니다.
맨 처음에 아주 음산하게 시작을 할 겁니다. 마치 이 작품의 마지막 음산한 비극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요. 무도회에 기사들이 춤을 추는, 남자들이 아주 힘차게 춤을 추는 이 춤곡이 아주 유명합니다. 기사들의 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악은 어린 줄리엣, 줄리엣이 처음 등장할 때 나오는 아주 동화 같은 음악입니다. 어린 줄리엣, 줄리엣의 극중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좀 심하게 어리죠. 저 같은 또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이 줄리엣을 상상을 하면 아마 올리비아 하세가 주연했던 영화의 그 올리비아 하세를 상상하실 겁니다. 매우 아름다운 음악이고요. 또 중간에 이 플룻들과 첼로가 앙상블을 하고 또 바이올린 솔로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모음곡 5, 6, 7을 연주할 텐데 5번까지 듣고 계실 때 제가 아마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가면이라는 곡인데요. 이 로미오와 형제들이 가면을 쓰고 우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집안이지만 무도회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면을 쓰고 가보자라고 아주 장난기 있게 계획을 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에서 세 곡을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상임지휘자 여자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안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박수 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용하게 끝났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어질 곡도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을 해서요. 제가 중간에 그 유명한 사랑의 노래 직전에 나와서 프로코피예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세 곡까지 감상을 하셨고요. 2번 모음곡에 들어있는 1번과 2번 그리고 막 이제 1번 모음곡의 5번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줄리엣의 집에서 있는 그 무도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물론 아직 로미오는 줄리엣이라는 사람을 만날지는 모릅니다. 이제 곧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워낙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 마린스키 극장, 그 당시에는 키로프 극장이었습니다. 그 키로프 극장에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를 의뢰를 했었고요. 그리고 취소가 됐습니다. 음악을 받아봤더니 차이콥스키 같은 음악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고 그래서 취소가 됐었고요. 이제 다시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극장에서 이걸 다시 의뢰를 했을 때 프로코피예프는 또다시 모험을 했습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굉장히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볼쇼이 극장에서도 취소가 됐고요. 나중에는 이 공연 자체가 체코에서 공연이 돼서 성공하게 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프로코피예프는 혁명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여기서는 좀 음악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라에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음악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려고 봤는데 미국의 음악 수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유럽에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럽에 돌아왔을 때 러시아에서 다시 손짓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체제를 잡았으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모두 여기에 모여서 우리나라를 홍보해라 라고 했을 때 프로코피예프가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체제를 선동하는 음악들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양쪽에서 비난을 받죠.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혁명의 티끌만큼도 공헌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단물만 빨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다가 결국에는 1953년에 이 대작곡가가 사망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1번 모음곡의 마지막 두 곡입니다. 6번과 7번을 연주할 텐데요. 지금 6번째 음악 제목이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이 발코니 씬부터 사랑의 장면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누가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고양이가 깡통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더 낫겠다라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소름 끼치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현악기들은 평생 내가 연주해보지 못한 정도의 고음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그런 음악들을 들으실 거고요. 마지막 음악은 티볼트의 죽음입니다. 티볼트와 머큐쇼가 결투를 하고 결국에는 머큐쇼가 죽고 로미오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서 티볼트를 죽이고 추방당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중간에 아주 쿵쿵 소리가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쿵쿵쿵 마치 발걸음 걸어가듯이 그렇게 모든 현악기, 모든 관악기가 다 계속해서 정지를 하는데 그 정지되는 순간에 나오는 발레 음악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 씬입니다. 여러분 두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1, 2번 중에서 5곡을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 발레 공연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보는 발레이기 때문에 사실 발레가 그렇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적도 없고 우리가 몬테규가 캐필럿가 해도 실제로 발레를 볼 때는 그런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로미오고 저 사람이 줄리엣이고 저 사람이 머큐셔고 그런 얘기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춤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음악도 아주 멋진 음악들이 많고요. 오죽하면 자신이 작곡을 해놓고 나서 관현악 모음곡을 3개씩이나 만들면서 오케스트라로 계속 발표를 했을 정도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피아노 협주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협주곡은 아니고요. 물론 구성이 협주곡입니다. 앞에서 피아노가 솔로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아노 협주곡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개의 악장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곡은 굉장히 자유로운 한 악장짜리 광시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재즈의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의 재즈 음악, 선율, 화성, 리듬들이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가들도 그랬고요. 또 러시아의 스트라빈스키 같은 사람은 실제로 재즈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쇼스타코비치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왈츠가 포함되어 있는 2곡의 모음곡에 재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 재즈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곡은 재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모음곡이 있고요. 그러나 진짜 재즈를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만들어 버렸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지 거슈윈입니다. 1898년에 태어났습니다. 방금 연주했던 프로코피예프보다는 6살 아래고요. 39년이라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뉴욕의 극장가를 돌면서 극장에 반주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재즈의 거장들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요. 폴 화이트먼이라는 사람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의 이 청년에게 자네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재즈를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라고 얘기해서 만든 곡이 26살에 작곡한 랩소디 인 블루입니다. 랩소디는 광시곡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 블루, 우리가 재즈 음계를 블루 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즈로 되어 있는 광시곡이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식은 피아노 협주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연주를 하고 앞에서 피아노가 솔로로 연주를 합니다. 나중에 파리의 미국인 그리고 또 포기아 베스 같은 오페라 같은 재즈를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들을 많이 썼고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39살에 뇌종양 수술을 받다가 수술 도중에 숨졌습니다. 자, 이제 이 유명한 곡을 연주를 할 텐데요. 피아니스트 송영민 선생님께서는 만 14살에 러시아에서 첫 독주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유명한 게반트하우스의 메인홀에서 협연을 하시면서 유럽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또 일반 대중에게는 JTBC 드라마 밀회의 유아인 씨 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피아노를 치셨던 분이시고요. 또 드라마와 많은 영화 OST를 발매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곡을 감상하실 거고요. 공연이 끝나면 로비에서 여러분께 연간 회원분들에게 또 선물을 마련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스타벅스 카드처럼 생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는 없는 연간 회원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임지휘자 선생님, 여자경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비하인드 클래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아주 쉽게 설명하신 책인데요. 역시 연간 회원분들께 함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감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